잘렸네. 아, 잘렸구나. 예.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복수해머 트레이닝 프리 프리사이즈 앤드 코이런스 3D 에디팅 in Native 3D Space입니다. 그 3DV 2026 그 오랄 논문이고요. 그 3DV라고 하면 이제 C그래프나 저 CVPR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단계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랄 논문이고 내용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게 트릴리스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끝에 보시면 좀 잘리긴 했는데 그 텐센트에서 뭐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인페인팅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그러니까 조금씩 이 노이즈를 제거해가면서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 에서 그 좀 잘린 부분을 복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생각만 하면 그냥 잘라놓고 디퓨전 노이즈 해가지고 끼워 놓은 다음에 들어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레이턴트라는 공간이 이제 끼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죠. 레이턴트라고 하면 이제 공간이 이제 압축된 거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런 걸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어렵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기존의 이제 3D 편집 방법 같은 경우에는 SDS 로스 기반이 있는데, SDS 로스라고 하면 이쪽에서 보고, 뭐, 한번 3D를 깎아준 다음에 다른 쪽에서 또 보고 3D를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 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요. 예. 그리고, 다른 걸로는 이제 멀티뷰 이미지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속도는 빠르거든요. 속도는 빠른데, 멀티뷰로 갖다가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좀 묘하게 달라지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네이티브 3D 스페이스 트레이닝의 이제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이터 버틀렉 현상이 좀 많다고 하죠. 근데 3D 데이터도 적은데 짝지어진 이제 인페인팅 하기 위한 데이터도 더욱 찾기 힘들어서 좀 이런 걸 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선 트레이닝 프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수해머라고 하는 트레이닝 프리 국소 편집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뭐 마리오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여기서 스케이트보드를 해달라고 하면 발 쪽만 스케이트보드가 끼게 되고요. 하이힐을 신게 해달라고 하면 하이힐을 신게 해줍니다. 제가 동영상을 잘못 가졌네요. 네, 복수해머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모델의 3D 인버전과 그 인버티드 레이턴트를 개선해서 디노이징 시킵니다. 그 3D 확산 과정에서 역전 궤적을 예측을 하고요. 타임스텝마다 역전된 레이턴트 변수와 키밸류 토큰들을 캐싱합니다. 캐싱이라고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이제 방법이죠. 예. 보존해야 할 영역은 키밸류 토큰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편집할 영역은 디노이징하는 요거만 보면 좀 간단해 보이긴 합니다. 예. 에디 3D 벤치라고 하는 또 벤치마크를 구축했고요. 인적 자원으로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했다고 합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3D 제너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싱글뷰 SDS 로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좀 대세가 있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멀티뷰 제너레이션 방식,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좀 일관성 문제가 있다고 했던, 그리고 3D 디퓨전 모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3D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레이턴트 상에서 3D 에디팅을 하기 위해서는 싱글 뷰로 SDS 로스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그 3D 디퓨전에서는 복스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 소개가 안 돼가지고 한번 가져왔었는데 여기 릴레이트 3D라고 하는 그때 제가 이제 논문 발표했었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작아 보여도 서로 이제 관계가 있는 쪽은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레이턴트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지 제네레이션 앤드 에디팅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게 원래 이제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에서 디노이징하는 궤적을 이제 매핑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차관에 와서 네이티브 3D 디퓨전 모델에 인버전을 도입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메소돌로지입니다.
처음에 조금 이거 보고 당황했었는데, 플럭스 모델에서 나온 이 값을 그 3D로 해서 이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컨디션으로 주면서 조금씩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고, 브록에서 보면 이렇게 컨디션으로 이미지를 주는 방식 말고도 클립으로 해서 이미지를 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소드 아키텍처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프리미어리 그 사전에 이제 그 사전 지식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가자면 처음에 스팔스 복셀 베이스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 트릴리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스팔스 복셀 베이스드라고 하면 댄스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노이즈를 전체를 해서 이제 끼워서 올라오는 식인데 그 3D 같은 경우에는 512 근데 또 512가 하나 더 끼죠. 그러면 512개가 512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걸 갖다가 전부 댄스를 끼워서 올리게 되면 그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스팔스라고 하는 그 특정 지역에서 조금씩 부풀리는 형식, 조금씩 이제 타고 들어가면서 3D를 갖다가 생성하는 형식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트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3D 포맷을 그 지원하기 때문에 확장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트릴리스 특징은 그 투 스테이지 디노이징이 있고요. 예. 스트럭처 스테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이제 메쉬 같은 거, 어디에 이제 모양이 있을지 이를 갖다가 예측해주고요. 64 세제곱 그리드상의 복세 점유율을 예측한다고 하는데, 512, 512, 512니까 레이턴트는 64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팔스 레이턴트 스테이지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올라온 그 ST 단계에서 디노이징을 수행하면서 텍스처를 들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그 지오메트리도 좀 더 다듬어 주고요. 예. 그리고 다운 스트림에서 이제 플로우 인벌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렉티파이드 플로우를 쓸 때, 그 적분 중에 플로우를 타고 인벌전 되면서 수치적인 이제 오류가 누적되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샘플에서 눈에 띄는 격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F 솔버라는 걸 갖다가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고차 그 테일러 전개를 사용해가지고 OD 해를 분석해서 근사에서 이제 충실도를 향상한다고 하는데 2차 테일러 인플로브드 인버션 스킴 요 이제 공식이 일단은 제가 이제 준비하긴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차 오일러 방법으로 이 현재 위치 그리고 이동 거리를 더해서 그 현재 기울기랑 곱하고 다음 위치를 찾습니다. 뒤에 박스 친 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직선 제측이 아니라 변화량까지 보정해 준다고 하고요. 마지막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 스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원 스텝에서 반발짝 앞에 그 가속도를 또 보정해 주는 그런 공식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은. 3D 인버전입니다. 인버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S형에서 ST까지 그 스텝을 진행하면서 그 3D 에셋을 소스 노이즈로 변환을 합니다. 이걸 갖다 3D 에셋이 있으면 이걸 무로 되돌리고 이 무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갖다가 추출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가 재구성을 할 거니까. 이거 설명이 좀 괜찮나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그 ST 단계에서 그 요렇게 이제 무로 되돌리는 단계에서 ST 단계는 그 어텐션 레이어와 KV 텐서는 딕셔널리 KVST에 캐싱됩니다. 이게 저장을 하면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전에 그 말인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여러 정보들도 그 여기에 이제 따로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슬랩 단계에서는 그 에디트 복셀 제거 후 그 우리가 에디트할 영역을 제거하고 오메가 킵을 추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특징을 추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피처 정교화를 하고 테일러 인폴루브드 인벌전 스킴을 실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논문에서는 슬랩 단계에서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ST 단계에서도 적용이 될 거예요 아마. 이 과정에서 KV 텐서는 그 KV 슬랫에 캐싱됩니다.
그리고 CFG를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CFG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얼마나 강도를 줄지. 근데 이게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강도를 세게 주면 다 이게 모양이 으깨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스텝의 이제 중간 부분 0.5 그 0에 처음에 이제 0에서 1로 가는 이 중간 부분 0.5랑 1에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는 모두 컨디션만 주고 그 옆에 공식 같은 거 보시면 어, 이 CFG가 적용될 때 네이티브를 깎아주고 그 컨디션을 좀 더 올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3D 에디팅입니다. 레이턴트 리플레이스먼트, 리플레이스먼트. 그 ST 단계에서는 바이너리 에딘 마스크를 사용해가지고 레이턴트를 교체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남아 있어야 되는 그 보존해야 될 영역은 보존하고 그 보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제 편집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스크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라내가지고 이 경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딜레이션과 그 가우시안 펄어프를 통해서 그 소프트 마스크로 부드럽게 있습니다. 그 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어주는 부분에 좀 더 크게 이렇게 팽창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끼워주고 그다음 가우시안 펄어프는 여기 각을 진 부분을 좀 깎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슬랫 단계에서는 편집되지 않는 좌표 집합, 그 오메가 킵에 있는 피처들을 각 그 디노이징 스텝마다 인버티드 소스 레이턴트로 교체해 줍니다. 수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됐어요. 그냥 교체한다. 대신에 오메가 킵은 제외한다. 그래서 동일하게 소프트 마스크 사용되고요. 그리고 키 밸류 아까 전에 저장했잖아요. 키 밸류 리플레이스먼트에서는 그 셀프 어텐션 편집된 토큰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이너리 마스크 W 셀프를 사용합니다. 그 편집되는 동안 편집되지 않은 영역 KV 텐서는 캐싱해준 원본의 그 대응값으로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마스크 공식이랑 비슷하고요. 저는 근데 위에 있는 M도 있고 W도 있고 되게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M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정보가 저장돼 있고 W 같은 경우에 텐서 정보만 저장돼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옵셔널 어텐션 마스크. 처음에 이제 그 편집된 보정 영역 말고 들어올릴 때 이게 한 번에 들어올려지기 때문에 우리 편집된 영역이 이게 같이 들어올려지는 이 부분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셔널 어텐션 마스크로 얘를 일단 안 보게 하고 삭제한 다음에 우리가 그 교체해야 될 영역을 다시 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리스케일드 타임 그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영역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좀 가변적으로 스케줄링 하겠다. 이런 방식이고 레이트 타임 CFG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조금씩 그좀 후반의 CFG를 적용하는 형태 그대로 사용한다. 뭐 이런 말이었고 그리고 ST 단계에서만 KV 이게 텐서가 대응박스로 교체된다고 여기서 메소드의 단계에서 나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절제 실험 보시면 KV 단계가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 슬랫 단계에서도. 전체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 마우스 아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3D 에셋 자산이 있고 마스크를 쳐준 다음에 그 3D 인버전 단계에서 얘가 그 노이즈 상태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여기서 최종 이제 무인 상태, 그 정보만 추출해가지고 마스크가 돼서 새로 들어올리는 방식, 형태.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가서 들어오는 방식, 그 정보만 가지고. 사용된 이제 뭐 수치들 이런 걸 보시면 그 GPU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A100 사용됐고요. 80기가짜리. 그 샘플링 스텝은 25스텝, 그 트릴리스 같은 경우에 50스텝 사용됐는데 조금 적게 사용했습니다. 그 CFG 스케일 같은 경우에 5.0으로 좀 뭐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스테이블 디퓨저는 7.5 보통 사용한다고 하고요. 트릴리스 같은 경우에 3.0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벤치마크 돌리기 전에 먼저 이제 이쪽에서 그 복세머에서 만든 그 새로운 벤치마크 설명이 좀 있었는데, 수량은 100개고요. 구글 스캔드 오브젝트라는 데이터셋 50개에서 50개랑 팔트 옵저버스 티니에서 50개 선정해서 총 100개라고 합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에 대해 세 가지 오타가 있는데 세 가지 서로 다른 편집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그 프롬프트와 함께 에셋 세트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원본, 객체, 뭐 2D 렌더링, 편집 영역에 대한 그 2D 마스크, 그리고 의도된 편집 목표를 보여주는 그 플렉스 1으로 생성된 2D 편집 마스크, 3D 공간의 그 정확한 편집 영역을 지정하는 3D 마스크. 평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편집되지 않은 영역을 뭐 보존을 하나 아니면 전반적인 3D 품질에 대해서 어떤가, 그리고 입력 프롬프트와의 정렬은 어떤가 라는 점에서 그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평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복수해머가 다른 이제 모델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3D 품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많이 높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페인팅 해가지고 3D를 들어 올렸을 때 좀 기하학적으로 이상해지는 거나 꼬이는 것 때문에 약간 요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 혹시 이거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 예. 아니요. 그, 여기에 트릴리스가 추가되어 있는데, 저희가 트릴리스 분명히 편집 기능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사업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인가? 이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생성된 그 결과물을 보시면, 요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앞쪽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어떤 거였냐면, 냉장고가 구비된 욕실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냉장고가 구비된 욕실 정확히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 냉장고를 못 만들었다. 트릴리스 같은 경우에도 오각형 냉장고를 만들었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언맨 마스크를 쓴 스파이더맨. 근데 여기서도 그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 마스크 썼는데 다들 좀 이상하게 바뀌는, 여기서 그 트릴리스가 그나마 좀 잘 만들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그릴 위에 있는 뭐 난로 위에 그릴 피아노,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그 포크레인의 햇 그 모자로 바꿔달라라는 거였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트릴리스랑 복수해머가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저 스터디입니다. 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수 30명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했고요. 비교 모델은 복수해머, 트릴리스, 인스턴트 3D, DIT입니다. 평가 기준은 참가자에게 입력 3D 모델이랑 프롬프트 제공하고, 결과물이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전반적으로 3D 품질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평가를 했고, 뭐 타 모델 대비해서 우수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제 실험입니다. 어블레이션 그 스터디. 여기서 ST 단계에서만 인버전을 수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라는 점이었는데, ST 단계에서 인버전만 했을 때 머리 두 개짜리가 이제 한 개로 이제 바뀐다거나, 뭐 일관성이 좀 부족해진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위해서 키밸류 교체를 이제 비활성화했을 때, 아까 전에 막 키밸류 텐서 교체하고 이랬었는데 이걸 갖다 비활성화했을 때랑, 그리고 원본의 셋 인버전된 노이즈 대신에 무작위로 이제 샘플링된 가우시안 노이즈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실행했을 때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그 기존 모델이 좀 좋긴 한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는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실행된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뭐 차량 위에 사과를 얹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변경이 됐죠. 이게 그 원래 그 KV를 넣었을 때는 이런 것들 이제 건드리지 말라, 뭐 아니면 셀프 어텐션에서 마스크 끼워가지고 여기 보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건드려 버리는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하면, 뭐, 쌤이나 이런 이제 객체를 파악하는 걸로 자동으로 마스크 해주는 부분, 발을 스케이트보드로 바꿔줘라고 했을 때, 뭐, 플럭스 모델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동작할 수 있게. 아니면, 피아노, 뭐,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으면 침대 말고 다른 거 아예 건드리지 말고 침대만 딱 바꿀 수 있게 해주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이제 트릴리스의 특성이었던 널프 그리고 3D 가우시안 에디팅 그 세 개 모두 지원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옥스 해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그 별도의 그 추가 학습 없이 작동하는 효율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핵심 방법으로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 3D 인버전과 피처 교체를 활용해서 그 편집 내용을 매끄럽게 통합하며 편집되지 않는 영역은 정확하게 보존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 검증을 했고요. 그 객관적 평가 검증을 위해서 에디 3D 벤치라고 하는 또 데이터셋도 구축했습니다. 확장성 및 의의입니다. 단순한 편집을 넘어서 학습용 쌍 데이터를 만들어서 향후 이제 이걸 갖다가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많은 연구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